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18강 도시개발법 소단원 6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7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사업시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방식이고 두 번째는 바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둘을 혼합한 혼용 방식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을 먼저 공부하겠는데, 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자, 수용한다는 얘기는 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땅을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수용하냐? 그냥 수용하는 건 아니고 보상금을 줘야죠, 당연히. 자, 이렇게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냐면, 자,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는 바로 사업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있죠. 근데 수용,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합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 시행자, 즉 도시개발조합은 제외하죠. 왜냐하면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는 이미 찬성을 해서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제외를 하는 거고, 그 외에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 부문의 사업 시행자들은 토지 면적 똑같습니다. 조합할 때랑 똑같아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 플러스 토지 소유자 총수의 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뭘 받아야 된다? 수용 또는 사용해도 된다라는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를 받아야만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토지 수용 또는 사용한다는 그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기준일 이후에 고시 기준일 이후에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했다면 어떻게 되냐? 그 토지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의한 자의 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 특히 수용을 할 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모자라. 그럴 때 뭘 발행할 수 있다? 이 시행자는 돈 대신 뭘 준다?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 근데 이 채권은 그냥 채권이 아니라 나중에 토지로 상환하는 거예요. 즉, 돈 대신에 조성 토지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된 그 토지의 일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토지 돈으로 주지 않고. 그래서 토지로 갚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이게. 자,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발행권자 누구다? 이걸 누가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시행자죠, 시행자. 돈 줘야 되는 사람이죠. 토지 수용 사용 권리가 있는 이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을 하는데 무조건 발행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토지가 생기고 건물 등이 생기면 그 토지나 건물 등으로 이제 상환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이 다 완료돼서 이제 토지를 분양하거나 건축물을 분할 때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분의 1 이내의 것만 상환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상환 채권 발행하는 거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까지, 최대한 해봐야 2분의 1까지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 민간 시행자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는 이를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 은행들을 생각하면 되시고, 보험회사 그러면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법에 의한. 자, 그리고 발행을 그냥 시행자 같다고 만들어내. 그건 아니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발행을 하려면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돼.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승낙을 받아야 돼. 이 승인, 누구의 승인?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그렇죠. 지정권자가 허락을 해야만 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정권자, 만약에 지정권자하고 시행자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본인에게 승인하는 게 이상하잖아. 본인, 지정권자와 시행자가 다를 경우에, 즉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승인 요청을 하면 그 지정권자가 잘 바로 승인하는 게 아니라 채권 이율 같은 걸 따져봐야죠. 이 채권에 당장 돈으로 못 갚으니까 그 돈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자율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채권에 이자율이 들어가.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억을 갚아야 되면 1억 플러스 이자 계산해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 상환해야 할 토지 등이 그 1억보다 비싼 걸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고려할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려하냐면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 그리고 부동산 수급 상황 같은 걸 다 고려해서 발행자가 채권 이율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토지 상환 채권하고 플러스 그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다 라고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할 때 반드시 기명식이에요. 기명식. 그 방식이 기록하기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야. 즉 토지 상환 채권에 돈 받을 사람이 누구, 아무게 누구라고 딱 기명이 돼야 돼. 그러면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누군가가 만약 인수를 한다면 인수 받는 사람이 이름을, 이 기명이라는 얘기는 토지 상환 채권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토지 상환 채권 원부, 원래 장부, 즉 시행자가 갖고 있는 장부, 그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인수받는 사람은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만약 인수를 받았을 때 그 원 장부에 인수자 받기, 누구에게 양도함이라고 이름이 올라가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수를 했는데 이름을 안 바꿨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토지 상환 채권 뭐 3년 후에 돈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토지로 이 사람이 인수받은 사람이 가서 이 집이 내 거니까 여기 기록에 의하면 나에게 주쇼 했을 때 시행자가 또 여기 원부에 당신 이름 없습니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이 토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기타 사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타 사항 수용 또는 사용을 해서 집이 다 허물어지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야 될 경우에는 뭘 만들어야 된다? 첫째,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이주 대책. 도시개발 사업도 이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 하다가 자기 땅을 다 바쳤어. 자, 그래서 생활의 근거지가 없어져. 물론 나중에 토지 상환 채권을 받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받기도 하지만 당장 이주하기가 막막한 사람들에 위해서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수금 제도가 있어요. 선수금 뭐냐면 시행자가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다만 이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돈을 미리 받아 쓰는 거니까. 세 번째는 이제 조성 토지 등의 조성 토지는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성된 토지예요. 그러니까 개발된 토지라는 거야. 이거는 임야 같은 게 아니라 땅을 평평하게 하고 도로도 깔고 그렇게 제대로 된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성된 토지. 공급 계획, 조성 토지에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조성 토지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변경해서 제공하려면 작성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제출한다?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제출. 그러면 이 조성 토지는 공급 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자기가 만든 땅이니까 자기가 작성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행정청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이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시군구청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권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학교 용지 같은 거, 공공기반시설 용지를 얘기해요. 학교 용지 등, 자, 학교 용지를 포함해서 이런 학교 용지 등.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설, 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기타 도시기반 시설 등의 용지, 그 써야 되는 공공용지, 그거의 가격은 이거의 공급 가격은 원칙은 그 감정평가원 감정 가격으로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공공시설 용지니까 감정 가격 이상 이하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그 이하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감정 가격 이하로 학교 용지 등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정리를 하고 다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방식, 시행 방식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방식이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종전의 토지라고 해요. 지금 있는 땅을. 그리고 개발이 되면 내가 받을 땅을 환지라고 해요. 나중에 받을 땅. 종전 토지하고 환지하고의 관계가 내가 종전 토지 그대로 그 땅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환지에서 제외되죠. 그냥 있는 땅 그대로 받으니까. 그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배우겠는데, 자, 환지는 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땅과 땅을 바꾸는 거니까 비용이 좀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지만큼. 자, 종전 토지와 새로 받을 토지를 환지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자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환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돼. 환지 계획. 이게 중요해요. 환지 계획. 이 환지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 실시 계획을 만들듯이 환지를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환지 계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환지를 누가 이걸 허락을 하려면 환지 계획은 일반적으로는 다 뭘 계획은 지정권자가 허락을 해.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해양부 장관 이런 지정권자가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이 승인을 환지 계획 같은 경우는 주의할 사항이 이 승인을 누가 하냐면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 군, 구청장이 이거를 허락을 합니다. 환지 계획 승인은 여기 가서 받아야 돼.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환지 계획이 뭔지 좀 알아봅시다. 자, 환지 계획. 자, 환지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토지,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종전의 토지하고 앞으로 받을 새로운 토지, 환지라고 그래요. 그 환지 사항을 여러 가지 비교해서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럼 환지 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작성은 시행자가 작성해요.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계획으로 할 수 있는데 전부를 환지 계획으로 하면은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이 되는 거고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운영 방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환지 계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 자, 이 내용, 환지 계획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환지 계획에는 먼저 환지를 설계해야 돼. 자, 환지 설계. 앞으로 종전 토지하고 새로운 땅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각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서를 작성해야 돼. 환지 명세서. 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서. 자, 이 환지 명세서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자, 환지 계획에서 바꾸는 건 단순하게 환지 두 가지를 바꿨어요. 하나는 토지 소유권이니까 토지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각 필지라고 표현이 됩니다. 또 하나는 권리니까 지상권도 해당이 돼요. 권리별로.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청산 대상이란 뭐냐면
만약에 토지가 넓어져. 그러면 돈을 또 내야 될 것이고, 토지가 작아지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청산할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토지의 명세, 자세한 세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채비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 보류지의 명세. 자, 채비지는 해당 땅을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채비지나 보류지나 일단 보류한 땅들이 다 환지를 하지 않고 그냥 보류해 둔 땅이야. 보류해 둔 땅 중에서 나중에 비용으로 쓰려는 땅이 채비지야. 비용으로 쓰려는 땅. 팔아서 비용,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쓰려는 땅이겠죠. 그럼 이 채비지 같은 건 상식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이 있으면 채비지를 정 가운데에 만들겠어요? 사이드에 만들겠어요? 사이드에 두는 거예요. 보류지는 주로 외곽에 두는 겁니다. 외곽에. 정 가운데 있는 땅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 물론 부분 둘 수는 있어요. 부분 그 도시개발 구역을 하면서 그 부분 개별적인 상가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분적으로 그런 사유지로 나중에 분양할 곳은 채비로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자, 이렇게 채비지는 비용으로 쓸 땅, 보류지는 그냥 보류해 둔 땅이에요. 그냥 환지로 정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청산대장 토지명세서 작성할 때는 청산대상 토지명세서 작성할 때요. 때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해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환지로 지정하지 않는 땅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첨부돼야 됩니다. 자, 환지 계획은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 이 환지 설계가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환지 설계. 땅을 가면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이 환지 설계를 할 때 그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지 설계의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평가식이에요. 평가식. 두 번째는 면적식. 면적. 세 번째는 절충식이에요. 절충식. 평가식은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전후에 따라서 종돈 토지하고 환지, 앞으로 새로 받을 땅을 평가 가액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합리적이죠. 이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금액 갖고 비교하는 거니까. 면적은 그냥 단순히 면적만 따지는 거야. 면적. 받을 면적, 내가 종전 토지의 면적. 면적만을 따지는 겁니다. 그 위치나 면적을 기준으로. 절충식은 평가식하고 면적식을 합친 거야. 이건 쉽게 얘기해서. 합친 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환지 설계 방식을 적용할 때의 원칙은 평가식이 원칙입니다. 금액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네. 단순히 면적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받고 나중에 받을 토지가 개발지야. 비싼 땅이야. 이건 싼 땅. 면적이 똑같다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환지 설계를 환지 설계할 때 이 방식을 적용할 때는 그 원칙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원칙으로 하되, 근데 평가식 갖고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식이나 절충식 중에서 그 도시개발 구역의 특성에 맞게 이러한 방법들도 그 혼합해서 씁니다.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원칙은 평가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지 계획. 자, 이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이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환지 계획의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 자, 작성 기준. 첫 번째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결정. 환지는 종합적으로 그 토지의 그 해당 토지의 그 위치, 면적, 수리, 수질, 뭐 이용사항, 환경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조성 토지 나중에 지금 종전 토지, 이 현재 있는 토지는 그대로 감정평가하면 되는데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이 돼갖고 분양 토지로 바뀌었어. 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 것일까? 그 조성된 토지니까 조성 토지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받을 환지가 조성 토지예요. 이 조성 토지는 어떻게 가격을 평가할 것인가? 이 가격 평가는 토지평가협의심의회에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되 그 직전에 뭘 한다? 바로 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야 됩니다. 감정평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관한 것은 뭐 해당 규약이나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작성 기준을 받고 이제 작성 기준의 특별한 예, 특례를 좀 보겠습니다.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의 특례.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방금 설명을 들었고 특례, 특별한 예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특례. 자, 특례가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환지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지에서 제외한다고 해요. 환지에서 제외. 이전에 여러분들 선배는 이거를 뭐라고 배웠냐면 환지 부지정이라고 했어요. 환지로 지정하지 않아. 안에 붙자 써서 환지 부지정 같은 말이에요. 환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가 그대로 다시 그냥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지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는. 자,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동의한 경우, 즉 시행자가 당신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환지 부지정. 두 번째는 면적을 고려한 거예요. 면적을 고려해서 환지를 정하는데 면적을 고려할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면적이 작은 토지. 면적이 애초에 너무 작은 과소토지라고 해요. 과소토지. 그리고 면적이 넓어. 자, 면적이 넓은 토지. 면적이 넓은 토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과소토지 같은 경우는 시행자가 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줄 수가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증환지라고 해요. 환지 바꿀 땅이 증가된 거야. 이건 증환지. 자, 증환지. 또는 증환지를 할 수 있지만 과소토지 같은 경우는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해요. 환지 부지정을 해. 요 제외하고 좀 달라요. 워낙 과소해서 제외한 거야. 이거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건 워낙 땅이 좁기 때문에. 자, 넓은 토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환지를 주기에 너무 많은 개발했는데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땅을 주기가 뭐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면적을 줄여서 줘. 그걸 감소시킨다 해서 이걸 면적을 줄여서 준다. 나는 감환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때는 감소시킵니다. 환지를. 그래서 과환지로 정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정할 수 있다요. 자, 과소토지가 증환지 증가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이 사람은 내야 되는 거. 오히려 재산이 늘었잖아. 근데 넓은 토지가 감해갖고 자기 재산이 줄어들면 이 사람은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청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나중에 다 끝나면. 자, 이제 세 번째 입체환지라는 게 있어요. 입체환지. 입체환지는 단순히 토지만이 아니라 권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물 같은 거 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토지 소유자를 받아갖고 환지 목적인 그 환지 토지로 주지 않고 토지 플러스 어떤 건축물을 준다든가 건축물의 일부하고 토지의 그 일부 지분을 준다든가. 원래 갖고 있는 건 이만한 토지였는데 환지로 하려니까 거기 건물이 들어서 그러면 건물의 한 층과 이 한 층에 해당되는 토지의 지분을 주겠다. 이거 입체환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토지와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바뀐다 해서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입체환지라고 해요.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용지 이런 경우는 한지계획의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공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비지하고 보류지를 둘 수 있는데, 자, 보류지와 채비지. 자, 법률 규정이 어떻게 되면 보류지가 먼저 나와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둘 수 있다.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보류한 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 보류지 중에 일부를 뭐로 할 수 있다? 채비지. 팔아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땅이에요. 채비지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언제든지 채비지로 둔 이상, 이 환지 설계에서 채비지로 둔 이상 그 시행자는 이 땅을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팔아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았어. 만약에 매매했어. 그러면 누군가 매수를 하면 이 매수인이 이 땅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사람 거예요. 바로 채비지만큼. 보류지는 그냥 그대로 사업 시행자가 보류하고 있고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관리자가 이제 비석이 정해집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18강 제2편 도시개발법의 6.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공부했고 7.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1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